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37강을 하겠습니다. 37강은 2번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에서 2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1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냐? 누가 수립합니까? 여기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군한테 인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거기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1번 분양설계가 들어있죠. 또 거기 2번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등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좀 8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8가지. 또 6번 가족대 보니까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또 7번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등등등 해가지고 8가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내용을 갖다가 아시고 이걸 누가 세운다고요?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시장구수한테. 그 다음에 옆에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 이 부분이 더 잘 나오는데 수립 기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나온단 말이죠. 나와요. 그래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괄호 2번에 수립기준 1번, 2번, 3번 읽어보시되 5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시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요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양설계 계획은 언제 기준인가? 분양시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이다. 이거 아셔야 되고 물론 1번, 2번, 3번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한 세대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토지를 갖다가 여러 개를 소유한 경우 이때는 주택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한 세대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땅이나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때 주택 몇 개 준다고요? 아파트? 하나만 준단 말이에요. 하나만 준다. 그리고 같은 세대 속하지 아니한 두 사람 이상이 한 주택이나 한 토지를 소유했다. 이때도 역시 하나만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셋이 모여서 아파트 흥거 하나 갖고 있었다. 그럼 그 아파트 흥거 철거하면 몇 개 준다고요? 하나만 준단 말이죠. 3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강목의 경우는 강목에 따른 주택을 공부할 수 있다. 즉 기억 2명 이상이 하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2명 이상의 토지를 공유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특례 규정입니다. 두 번째 니은입니다. 이거는 해당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3개 갖고 있다. 3개 주택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개 갖고 있다. 2개 줄 수도 있다. 어떤 주체가. 어떤 게 올까? 첫째 A.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할 때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것은 아주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인천 같은 거 다 과밀 억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주 그냥 별로 이 인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것. 이럴 때는 뭐 재건축할 때 집 3개 갖고 있다. 3개 준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하지도 않겠지만 인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당연하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같은 거는 여러 채 줘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 숙소를 하나만 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개 줄 수도 있고. 세 번째,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일 때. 얘네들일 때는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여러 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리을도 좀 봐놓으시죠. 리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거기 일정한 걸 대해서는 거기 소위 말해서 일정하게 계산한 거 있죠. 일정한 계산한 것만큼 공급할 수 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다가구는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잖아요, 원래. 근데도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여러 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주택 이하까지 줄 수도 있다. 가로주택은. 가로주택은 굉장히 규모가 작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세 개까지 줄 수도 있고 또 다가구주택도 여러 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입니다.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정책은 세 주택 이하로 한정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좀 풀어준 겁니다. 과밀 억제권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세 개까지 줄 수 있다. 주택을 세 채까지도 줄 수 있다. 왜냐면 하도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 경기가 안 좋다니까 좀 풀어주려고 부동산 가격이 올리려고 이런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언급한 거 기억하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및 인가.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인가를 갖다가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2번입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에 서류 4번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한테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된다. 시행자가 이제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기 전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람해서 의견 듣습니다. 30일 이상.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왔을 때 시장군수한테 넘어왔을 때 며칠 내 3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누가? 시장군수가 30일 내에 시장군수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옆 페이지입니다. 5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 인가 효력입니다. 즉 뭐냐면 시험지 나온 적인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인가하면 자 관리처분 인가났다 뭐 한다고요? 철거 들어갑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된다. 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거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사용수익 정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났다. 철거하잖아요. 철거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왜? 철거 들어가니까.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있으면 정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시장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게 다 지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 이때까지 다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공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 고시는 이때까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당연하죠. 새로 지을 때까지 쓸 수가 없죠. 그때까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땐 괜찮다. 보상 다 못 받았단 말이죠. 그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어디 가냐면 제5절 공사 완료 절차 소유권 이전 고시. 그래서 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인가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준공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할 때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의 공부에다 고시해야 된다. 고시하게 됩니다. 완료됐다고 준공인가하고 완료 공고를 합니다. 어디다가 완료 고시합니다. 어디다가 공보에다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시 없이 대지 확정 침해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 바에 따라서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A에 대해서는 700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700의 아파트 30평짜리 가지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반가로 2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A가 이걸 갖다가 702호를 갖다가 소유권 받으려면 이건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하고 다시 이거 보존 등기한 다음에 사업체로부터 조합이면 조합 등등 사업체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A가 이 권리를 가질 거 아닙니까? 이전 등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이전 고시만 하면 탁 하고 그냥 A한테 권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만 하면 굳이 등기 절차 같은 거 안 걸쳐도 저절로 누가 넘어간다? A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한테 보고한다. 시행자가 공보에 고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공보에 고시하고 보고합니다. 시장군수한테.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발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고시, 즉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 고시했잖아요. 그럼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 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그 대지 건물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702호를 갖다가 A가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 날에 702호를 저절로 갖게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 규정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겁니까? A 것이죠. A 것인데 아직까지 등기는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등기는 안 해놨잖아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등기를 합니다. 찜찜하니까. 근데 등기했을 때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래서 이 등기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등기를 하는 겁니다. 찜찜하니까.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위입니다. 이전 효력.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제 소유권 이전 됐죠?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러면 여기 혹시 여기에 옛날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K은행에서 저당권이 있었다. K은행에서 저당권이 1억짜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소유권 넘어가 버렸잖아요. A한테 700억. 그러면 이 K은행의 저당 1억 원이 이 700억 아파트에 올라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같이 넘어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하면 종전에 있던 거, 옛날에 땅이나 건물에 있던 저당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입자권 이런 것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새로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등기를 안 해도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법률적 규정에서. 근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권리는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싶으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등기했을 때 효력 발생은 아니고 이미 효력은 발생한 겁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되는데 이해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2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 등기할 때 소유권부터 등기할까요? 저당권부터 등기할까요? 어떤 것부터 등기할까요? 이거 702호 등기할 때 A가 소유권부터 등기하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부터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할까요? 일단은 소유권부터 등기하고 나머지 저당권, 지상권 등기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 등기하고 다른 등기, 저당권이나 지상권 이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맞죠. 다음 청산금 지급 징수입니다. 이제 등기 끝났죠? 이제 청산하면 됩니다. 청산금은요, 일정한 절차가 거치면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분할해서 징수할 수 있다. 나눠서 줄 수도 있고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갖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 할 때. 그 다음에 뭘 중요하냐면 청산금 소멸시효를 아셔야 돼요. 청산금 소멸시효. 옆 페이지입니다. 3번 공탁 및 소멸시효에서 청산금을 지급발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는 공탁하게 되는데 이때 2번이 중요합니다. 청산금 지급 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다음에 로부터 5년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여기 청산금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절 같은 건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쭉 가시고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기본 강의니까 거기 8절 권리 산정 기준일과 지분형 주택 나오는데 특별히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뭔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니까 나오죠. 1필지 1번 1필지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택이 다세대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등등 있죠. 이런 경우 4가지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거기가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재건축한다 그러면 단독 예를 들어서 다가구다. 거기 다가구
이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단독이죠. 단독택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이 다가구 상태는 나중에 재건축하면 아파트 몇 개 줄까요? 하나 주겠죠? 하나 주는데 이걸 갖다가 재건축한다고 소문나니까 얼른 이걸 뭐로 고치냐? 이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걸 뭐로 고치냐면 다가구를 갖다가 뭐로 고치는 게 나을까요? 다세대로 고치는 거예요. 다세대로. 다세대로 변형한단 말이죠. 그럼 몇 개 분양받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세대는 공동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집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업에 있어.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일을 정해놓고 이후에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쳐준다. 그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을 기준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한 거는 안 쳐지고 그 전 거, 기준일 전 걸로 계산한다. 그래서 기준일 전에는 다가구였다 하면 다가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기준일 딱 정해놓고 그 후에 다세됐다 하면 안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 그래서 보니까 1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다든가 단독이나 다가구를 갖다가 다세대로 한다. 이거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아파트 많이 분양받는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이죠. 기준일을 정해놓고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준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냐 하니까 거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제9절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다만 누구는 등록하지 않느냐? 한국토지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괄호 열고 한국토지택공사고 한국감정원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지는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얘네들이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하는 일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발법 약 2시간에 걸쳐서 해드렸어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옵니다. 양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나올 뿐만 해도 양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 제가 찝어드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해드린 걸 위주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제 5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장 거기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도시재정비 촉진법 있죠? 도시재정비 촉진법은요, 이거는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씩 나왔어요.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왔냐? 주로 앞에 용어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앞에 있는 용어정의에서 나왔고, 어렵게 나올 땐 뒤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앞에서 용어정의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자, 한 문제를 우리 열심히 한번 기본 강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1장 촉진, 목적은 읽어보시고요. 본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용어정의,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용어정의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용어정의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비 촉진 지구. 요거 자, 들어갑니다. 시험지 잘 나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앞에 용어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재정비 촉진 계획 같은 거,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하는 거, 이 절차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됐고, 나머지 기타 사항을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첫째, 재정비 촉진 지구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 각각 뭔가 그 뜻들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름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주관식 나오면 주거지형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중심지형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 주거지형, 중심지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밀복합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비 촉진기가 뭐냐면, 이 도시 재정비 촉진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웠잖아요. 근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오래 걸려. 그래서 뭔가 좀 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죠. 빨리빨리 하려고 특별히 만든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법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하고. 이 촉진.
우리가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으려면 촉진제 맞듯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균형 발전. 그래서 강북에 있어 강남처럼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이게 바로 도시재정비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넓은 지역으로 하고 또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학교도 좋은 학교 유치한다. 이런 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읽어볼까요?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하면 도시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넓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또 위에 재정목적도 나오는데 그 위에 재정목적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강북, 뭐 도시화 이런데 변두리 이런데 균형을 도모하고 삶의 질 주로 이제 학군 같은 거 나와요. 좋은 학교 유치한다는 이거 나옵니다. 이 주거지형, 중심지형, 공일복합형 이 세 가지 꼭 다 아셔야 됩니다. 중심지형만 읽어볼까요? 사업적, 공업지형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동신 도시의 기능이 회복이 필요한 지구다. 중심지형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와서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은 뭐냐? 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이렇게 사업이 일어나. 이 안에 사업이 일어나. 이 사업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뭐 여기 재건축한다든가 재건축한다. 뭐 여긴 재개발한다. 이런 게. 이게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거기 시험지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재정비 촉진 사업 종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여기 질문. 그래서 이 가나다라 있죠? 꼭 외우셔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주거환경사업 등등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상정가격성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 국토법상 도시공계시설사업 등 이렇게 이게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 이것이 종류가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음 중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재정비 촉진 계획. 자, 이게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죠. 이게 지구입니다. 촉진 지구였죠. 촉진 지구였고 그 다음에 여기 촉진 계획. 촉진 계획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촉진 계획은 수립 단계하고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먼저냐, 재정비 촉진 계획이 먼저냐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 먼저냐? 재정비 촉진 지구가 먼저입니다.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세워진 다음에 나중에 촉진 계획이 결정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가 세워지고 그 안에 계획이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 수립해서 결정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 2년입니다. 2년. 다만 연장 1년 가능합니다. 연장 1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세워져야 됩니다. 2년 내에 결정돼야 되고 계획이 그 연장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기간 내 안 하게 되면 이 2년이 되는 다음 날 이 지구 지정 효력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정됐으면 계획이 세워야 되는데 기간 내 안 내게 되면 그 2년이면 2년 그 다음 날에 계획이 안 세워지면 이 2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 지정한 것이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먼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은 나중이다. 그래서 지구는 뭐냐? 계획은 뭐냐? 이 지구 내에서 세워지는 계획이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계획이란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 촉진 사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다. 촉진 구역. 이 촉진 구역이 뭐냐? 이거 쉬워요. 재정비 촉진 구역은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운더리 영역. 이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땅의 영역이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과 재정비 촉진 구역은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나오죠. 그래서 재정비 촉진 구역은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해당하는 그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결국에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재정비 촉진 구역과 이름이 같습니다.
우선사업구역.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다 그러면 선발 나가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선사업구역입니다. 이거 나왔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서 얘기합시다. 그럼 반면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볼 주는 볼 보이는 뭐라 부르냐? 존치죠. 6번 나오죠. 가로 1번. 6번 이거 중요합니다. 존치적은 이제 앉아서 있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뛰질 않고. 존치적이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존치 아직은 이렇게 머무는 상태입니다. 몇 개가 있냐? 두 가지 있습니다.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치 지역은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구역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뭐 국토법상 뭐 얘기다. 읽으시면 될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이거는 비슷한 얘기를 언제 했냐면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가 비슷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재개발 같은 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나올 부분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문제지만은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지구는 누가 어떻게 지정할까? 지구 지정 절차입니다. 지구 지정 절차. 자, 보겠습니다. 자, 지구 지정입니다. 지구 지정은요, 이렇게 됩니다. 지구 지정.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입니다. 자, 일단 지정권자 누구냐?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권자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구 지정할까? 지정 절차입니다. 가장 전형적입니다. 시장. 가장 전형적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청장이 특광도한테 여기 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여기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도 들어가는데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 들어가는데 이때 대도시시장은 걸치는 경우 여러 곳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다른 데하고 걸칠 때 다른 시군구에 걸칠 때 걸치는 경우 다른 시군구하고 걸치는 대도시장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특광도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광도한테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은 걸치는 경우에 대도시장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봐드릴게요. 제일 밑에 봅시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2번, 괄호 1번, 지정권자 1, 신청 지정. 누가 신청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누구부터 신청받았죠? 아까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청받아 지정합니다. 그런 얘기 됐고. 그런데 신청 안 하고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접 지정. 신청 안 받고도 얘는 이제 신청 받은 경우죠. 얘는 이건 신청 받은 경우. 신청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특광도가 얘가 직접 신청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요건 특광도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이제 협의는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된다. 또 하나 누구도 또 그냥 할 수 있냐? 시정 안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대도시장. 또 누구도 직접 지정할 수 있냐면 직접 지정권자입니다.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대도시장. 얘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직접 지정. 얘도 직접 지정입니다. 직접. 신청 안 하고 직접 지정. 다만 여기 대도시장은 누굴까요? 요거는
여기는 걸치는 경우라고 했죠. 이건 걸치지 않을 때, 단독으로 있을 때, 여기는 걸치지 않을 때 이제 걸치지 않는 대도시장이죠. 이렇게. 이럴 때는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특강도는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특강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 직접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누가 지정한다고 얘기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정에 대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면적 하셔야 돼요. 면적. 그 다음에 면적 3번 지정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폭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꼭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50만, 20만, 10만 이렇게 됩니다. 제곱미터 이상인데 다만 이걸 완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완화할 수 있냐 하니까 주거지역과 중심지역, 얘하고 얘만, 얘하고 얘, 즉 주거지역과 중심지역만 얘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얘만. 고밀폭합형은 완화가 안 돼요. 얘만 완화하는데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냐? 고밀폭합형이 완화 안 됩니다. 얘하고 얘는 완화할 수 있는 얼마까지? 2분의 1이나 4분의 1까지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은. 고밀폭합형은 완화가 안 됩니다. 기본 면적은 얼마였는데 주거지역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폭합형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또 좀 약간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큰 동그라미 3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실효와 해제 1. 지정 효력의 실효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하면 2년이 된 날까지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이 된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면 2년이 된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돼야 된다. 연장 1년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래야 하자면 2년은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효력이 상실된다. 주관식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 나올 수 있어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년이 된 날까지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요게 그다음에 1년 후 연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외워놓고요. 재정비 촉진 계획입니다. 자, 재정비 촉진 계획 보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들어갑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은 어떻게 되냐? 두 단계가 있죠. 일단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고 계획이 나중에 세워지는데 수립 단계와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보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다 적으면 좋겠네요. 결정은 누가 한다고 얘기한다?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 보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봅시다. 수립은 누가 하느냐? 일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넓은 지역은 걸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결정을 요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홀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치는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겹쳤다. 그럼 고양시하고 파주시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결정을 신청하냐 하니까 여기는 특강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보겠습니다. 수립서 봅시다. 수립권자 1. 시장, 군수, 구청장 수립.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해가지고 특강도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둘 이상 시구에 걸쳤다. 그때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도의사, 대도의장 수립입니다. 이 시도의사, 대도의장 수립은 뭐냐면 특강도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장도 직접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특강도의사가 수립할 때도 있고 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대도시장도 수립할 때가 있습니다. 합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세 번째, 누가 수립할 때 있다? 특광도가 할 때도 있다. 특광도지사가 수립할 때도 있어요.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업, 합의가 안 될 때, 공동으로 할 때, 합의가 안 될 때, 공동으로 할 때 합의가 안 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협의가 어려울 때, 협의가 안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번. 파주시장과 고양시장이 공동으로 해서 협의해서 특강도한테 신청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 파주시장과 고양시장 서로 간에 대립되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경기도의사가 합의가 안 되니까, 공동할 때 협의가 안 되니까 경기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이제 결정하죠. 그래서 걸칠 때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안 되면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또 하나 직접 하는 게 있다. 뭐냐? 특강도가 뭐냐? 지구를 직접 정했대. 지구를 직접 정한 경우는 역시 특강도가 직접 촉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를 직접 정한 건 어떤 거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특강도가 지구를 직접 했을 때 요거. 요때는 계획도 직접 수립합니다. 또 네 번째 누구냐? 특별시장, 여기 아까 특별자치시장, 여기 지구 지정할 때 직접 지정이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여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장, 이 직접 지정할 때가 있거든요. 지구를 갖다가.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장이 직접 지구 지정할 때 있죠. 이때는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시장이 직접 수립할 때가 있어요. 직접 수립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일까? 요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장이 직접 수립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냐? 지구를 직접 지정했대. 요때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직접 지정한 경우 이 세 친구가 이럴 때는 역시 이 세 친구는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 합쳐보면 누가 될까요? 다 합쳐버리면 누가 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고 수립은 얘네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을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수장, 걸칠 때는 공동으로. 근데 특강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공동할 때 시장, 군수 등이 협의가 안 될 때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지구를 특강도가 지정했을 때. 그리고 세 친구,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장은 지구를 직접 지정하면 계획도 직접 자기가 수립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계획이고 몇 년 내에 한다고요? 2년 내에, 다만 1년 연장 가능. 만약 안 하면 2년이 된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어떤 효력이? 촉진지구 효력이 상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문제 정도고 기본 강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도시 재정비 촉진 보면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다만 뭘 좀 보냐면은 제3장 재정비 촉진 사업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3장 재정비 촉진 사업 보니까 거기 시행자 넘어가서 옆으로 가서 총괄사업 관리자 아셔야 됩니다.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 총괄사업 관리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제3장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3번 총괄사업 관리자입니다. 동그라미 3번. 총괄사업 관리자는 누가 지정하냐니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강도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시장공사와 협의해야 된다. 요거 있죠. 수립권자가 지정합니다. 수립권자가 지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특별히 특강도가
총괄사업까지 시행할 때는 시장부서 협의됩니다. 그렇게 꼭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5번 기타 시행 특례에 있어서 옆으로 6번 좀 보셔야 돼요. 6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이게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 뭐 강북도 뭐 좋은 뭐다 서울 강북도 또 지방 도시도 좋은 학군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 교육 환경을 개선한 특례인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좀 봐드릴게요. 뭐냐 하니까 학교의 설치 계획. 어떤 학교를 그냥 일반 학교 말고 어떤 학교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는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학교의 설치 계획.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서 재정비 촉진 계획의 학교의 설치 계획 또는 정비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 계획 또는 정비 계획에 따라서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 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학교 용지 확보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 설치 계획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데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학교 진다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얼마? 50년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한다. 즉 50년 정합니다. 50년. 그래서 임대기한은 50년입니다. 그리고 연장 얼마냐? 연장은 그 50년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했죠. 50년 범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 50년 주고 50년까지 연장해서 100년까지 그 땅을 갖다가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하려면 땅을 갖다가. 왜? 어떤 학교가 들었을 때 사립학교 좋은 뭐 외국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50년 기본 그다음에 연장 50년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요. 쭉 가서 시험지에 나온 거 하나가 있는데 좀 어렵게 나온지 한번 있어 설명드립니다. 뭐냐니까 제3절 개발이익 환수에서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에 있어서 동그라미 이 개발이익의 환수 이 개발이익의 환수에 있어서 괄호 4번입니다. 괄호 4번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괄호 4번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이게 나왔단 말이죠.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관점과 개발 이익의 조정을 위해서 해당 재정비축 사업에 증가된 용적률 75%입니다.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며 이 경우 임대주택 중에서 주거진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 이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50% 이상 이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얼마 정하느냐? 40% 이하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 초과할 때는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하면 40%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보축. 보축에 있어 토지 거래 계획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요거는 요번에 삭제됐습니다. 없는 걸로 하세요. 개정됐으니까. 거기 지정 의제, 지정, 즉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은 삭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요즘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많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규정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다? 투기 제한만 남았습니다. 투기 제한. 이 투기 제한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겁니까? 도정법에서 봤죠. 뭐죠? 기준일, 즉 일정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후에 다가구를 다세로 쪼개거나 땅을 갖다가 쪼갰다. 그러면 그걸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기 제한 내용이 돼서 왜? 투기하려고 쪼개서 쓰는 거 있죠. 그걸 막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후에 한 건 안 쳐준다. 그게 바로 기준을 갖다가 계산한다면 그 기준을 전금만 쳐주지 후는 안 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투기 제한이고 이건 제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요거는 좀 친척 관계라고 보면 돼요.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제품 너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균형 발전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다만 문제는 한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한 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한 문제를 위해서 제가 자세히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재정비 촉진위한 특별 부분 끝내고요. 이제 우리가 쉬셨다가 38강에서는 수방 기본법 이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수방 기본법에서 뵙겠습니다.